외동딸로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으셨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 사건 이후 친구들의 위로 편지까지 많이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여고생, 학교, 학원, 친구들과 게임을 좋아했던 아이. 허나 이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냥 지금 심경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냥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말씀을 이어가시질 못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어떠한 소리로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걸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지만 2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것들이 바뀌길 바란다. 기억하시나요? 사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그 범인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신상공개도 되지 않은 채 조용히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하며 자신의 죄를 낮출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앞서 피해 아이의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실제로 어머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슬픔에 대한 깊이가 그 음성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서 한번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범인인 소년범 이모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 나왔던 내용들, 또한 1차 방송 이후에 여러 저희 커뮤니티나 혹은 인터넷에 달려있던 여러 가지 댓글들까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요. 앞선 방송에서도 2차 가해를 좀 안 해주셨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꼭 나왔습니다. 아니,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8시에 왜 애가 혼자 그냥 나갔느냐, 부모님은 왜 막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평범한 여고생이 저녁 8시경 외출한다라는 게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범한 여고생과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평소 저녁에 외출을 하거나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없었던 아이인데, 만약 장시간에 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머님께, 부모님께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았는데요. 당일날은 그냥 집 앞 편의점에 있는 그런 곳에 음료수를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잠깐 나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처럼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갈 계획이 아니었죠.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잠깐만 보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고자 했던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 범인은 끔찍한 범행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24년 12월 25일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CCTV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포착된 그 이유였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남성이 바로 강원도 원주에서 내려온 피고인 이모군입니다. 자기가 도착을 했다라고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경남 사천까지 왔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너무 먼 거리에 왔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갔습니다. 둘은 실제로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됐던 사이, 그 게임도 이상한 게임이 아니었죠. 그냥 학생들끼리 하나의 문화였던 게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서 알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 선물을 주겠다라는 말에 미안한 마음으로 그 친구 앞에 섰던 피해자. 이때 범인 2구는 선물을 줄 테니 뒤돌아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방심하며 뒤돌아 있던 바로 그 순간 그가 꺼낸 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였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 방송 이후에도요. 많은 제보도 저희 또한 받았고 실제 범인 2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군은 좀 보통의 학생과는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좀 조용하게 지내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학교를 자퇴했고 친구들과의 연도 다 끊어진 상태였죠. 집에서 게임에 몰두한 것으로만 사실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군이 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하필 피해자였을까? 왜 피해자에게 무슨 감정으로, 어떤 억하심정으로 그랬던 걸까? 그에 대해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남겼던 DM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와 연관이 있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걸로 누구랑 사귀냐, 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해서 던졌던 거죠. 물론 일종의 망상입니다. 근데 그 뒤에 경찰 측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조금 더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뭐 우울증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죠. 자기 스스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데요. 피해자는 분명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잘못된 얘기다. 그것까지 모두 다 증명을 시켰습니다. 그거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 나온 얘기다. 난 모르는 내용이다. 무슨 남자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때부터 나를 좀 피하는 것 같다. 나랑 연락을 잘 안 하려는 것 같다라는 혼자만의 망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대화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 혼자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때 자신이 직접 가겠다, 선물을 줄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터미널로 확인을 하러 가겠다, 데리러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지만 극도로 그 부분은 반대하며 집 앞까지 가겠다, 계속 집에 있어라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게임했던 친구도 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와도 친구였죠. 실제 친구. 게임 친구로서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친구도 데려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만 보겠다 라고 아예 타겟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셨던 CCTV 화면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좀 간략한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후 저희는 좀 충격적인 내용들, 제보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의 노력 덕분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열쇠가 드디어 풀렸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 이상할 정도로 이군이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 현장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영상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봐보시면 CCTV 화면에 보이는 모습에서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주변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동하면서 주변을 계속 기웃거리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지요. 차 사이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차 사이에 들어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면서 몸을 푸는 듯한 그리고 주변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군의 움직임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군이 현장에 도착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바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텀의 답은 한 제보자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자 흉기 같은 가방을 발견했던 사람이다라는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했고 또한 이 사실도 경찰 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에서는요. 손도끼와 그리고 기름용 라이터가 몇 개 있었다. 되게 작은 것들만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언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초 발견하신 분에 의하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죠. 이군은 가방에 40cm 정도의 길이의 중형 도끼 하나와 그리고 일반 기름용 라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양이 아니라 1리터짜리에 2개를 가득 채워서 총 2리터의 휘발유를 담아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다른 장소, 사람이 많은 곳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장소라고 판단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와 시간이 떴던 이유는 주변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 하나만을 챙긴 뒤 손도끼와 휘발유는 그 든 가방은 어느 공간, 자동차 사이에다가 숨겨놓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걸 경찰이 찾은 것이 아니라 경비 아저씨와 목격자분이 직접 발견하신 겁니다. 미리 와서 범행 도구까지 갖고 왔다. 이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격을 할 당시의 흉기는 몸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지고 왔던 가방 중 40cm짜리 중형 도끼와 2리터 휘발유를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손도끼와 휘발유는 왜 준비해온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범행 목적은 살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생각한다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따로 처벌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범행 준비를 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2024년 중반쯤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며 크리스마스에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크리스마스였을까? 시간적으로 사실 자유롭다라는 부분은 학교를 자퇴한 이군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올 수 있었던 건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죠. 그리고 정말 6월달부터 준비를 한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군이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괜찮아. 다 상관없어. 나는 일찍 죽을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뭐하러 기다려. 이런 좀 극단적인 말들을 자주 했던 느낌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말렸죠.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내가 원래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어. 결과적으로는 너 덕분이다. 바로 피해자 이름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신이 원래 2023년 크리스마스 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을 바꾼 이유가 피해자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24년 12월 25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 몇 달 전부터의 준비였던 건지 아니면 그게 1년 이상의 시점이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자기가 직접 저렇게 피해자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무려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가 가해를 저지른 범인 이군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며 자퇴를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던 사람,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던 도중 몇 년간 알고 지낸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학생에 대한 집착의 강도가 점차 심해졌고 혼자 망상을 하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살인을 저질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현장까지 직접 와 선물을 줄게 뒤돌아봐 라고 하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겠다라며 현장에서 자해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에 알려졌었는데요. 실제 확인 결과 엄청나게 경미한 상처였습니다. 이걸 정말 자해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사실 저는요, 오늘 범법 행위를 하나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이군 분명 나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상에 나올 겁니다. 잔혹합니다. 극악무도합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고 끔찍한 계획살인이기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할까라고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군 측이 국선 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선 변호사가 들어붙는 순간 만약 공개를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떤 이야기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이상할 정도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야기를 같이 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군은 현재 미성년자, 바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살인, 그것도 계획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대 형량은 15년, 진짜 많이 나와봐야 20년입니다. 하지만 사선 변호사로 교체한 즉시 이군의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다. 그런데 내가 정신적 질환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할 겁니다.
반성하고 있는 점 미리 예언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하다. 아직 어리다. 또 다른 사고를 친 적이 없다. 어느 정도 교정교화, 10년 이상의 장경에 오게 되면 교정교화가 되어 사회에 문제없이 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로 분명 가명 시도를 할 모습입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이군이요? 아니요. 이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런 내용들 많이 보셨나요? 촉법소년, 소년범, 경찰 때립니다. 어른한테 욕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끔찍한 성범죄 기억하십니까? 중학생? 형량 정말 조금 나왔습니다. 왜요? 소년범이니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서 엄청난 형량이 나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형량을 매우 적게 주고 있죠. 넌 교정교화가 될 거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과거 방송에서 이 제도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다른 모든 소년법의 범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인과 똑같이 특정 범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똑같이 성인처럼 처벌해달라라는 그 내용이었죠.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고 계신 정경진 변호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모든 내용에 같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한 달 전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하자마자 첫 동의 100명 바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와 심사를 거쳐 드디어 오픈이 되었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이틀 전입니다. 마감 이틀 전 많은 분들의 도움을 힘입어 5만 청원을 돌파, 현재 6만 4천여 분이 넘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국회에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류하다 파기시킬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했다,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 보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6만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필요합니다. 아직 이틀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 그 부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소년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올려달라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부분, 우리 살인만 놓고 볼까요? 살인이 소년적 미성숙함이랑 뭐가 상관이 있는 걸까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야 아는 건가요? 소년이어서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형법은 유기징역 상한선이 약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올랐죠. 하지만 그때 당시 소년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의 특정 부분을 폐지시키거나 폐지가 안 된다면 형량을 똑같이 2배 이상 올려달라. 바로 성인들 범죄처럼 특정 범죄에 대한 부분들, 살인, 성범죄 등등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선 형량을 올려달라는 제안서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정경진 변호사님의 말씀 한번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정경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앞서 보셨듯이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또래 여고생을 굉장히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이 가해자의 수감기간이 15년이 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빠르면 20대 후반, 늦어도 30대면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평생을 이 사건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족분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한 처벌을 하고 있는 소년법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호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더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 유족들을 대리하는 것과 별개로 저 개인의 자격으로 입법 청원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성년자의 범죄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의 입법 청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들어보고 왔습니다.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바뀌어야 될 때 분명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진행을 할 때 당시에도 저와 유가족분 그리고 변호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과 별개로 모든 분들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어른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 부분은 그 누구라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입법 청원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2군, 그의 형량을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유가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끔찍한 피해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좋아했던 아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었던 아이, 바리스타가 꿈이었던 아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도 보람을 찾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그 아이는 이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함께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입법 청원 링크는 하단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청원 결과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입법 청원이 6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대한 대비들도 자료들도 계속해서 제출하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